법비도 보니까 수십 년간 보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셔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보험주가 수혜예요. 왜 그럴까요? 보험회사는 보험료 받은 걸로 주식을 사잖아. 그것도 우량주를. 우량주가 올라가면 보험주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홍콩에서는 텐센트하고 보험회사에 투자를 좀 했어요. 보험이 빨리 가진 않지만 완만히 우상향하는 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도 투자했는데 일본도 이제 버핏이 보면은 보험을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일본의 가장 큰 회사 보험하고 마루베니라는 버핏이 산 회사예요. 베트남에도 보험 샀어요. 중국에서도 보험, 우리나라에서도 보험. 난 다니면서 보험을 많이 샀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게 쿠팡하고 그랩이에요. 근데 주식은 쿠팡은 우리나라 주식이잖아요. 쿠팡 없이는 할머니들도 못 산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쿠팡이 전망이 좋아 보이고 그랩도 우버 같은 회사잖아요. 네. 지금도 우버도 미국에서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그랩도 전망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랩, 쿠팡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가고 중국에서는 신기술은 이제 좀 들어가지 않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종목으로 사기 좀 두렵다면은 ETF가 한국에도 나와 있으니까 중국 신기술에 대한 ETF가 뭐 2차 전지 하이테크가 나와 있어요.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갖는 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보험은 꾸준히 성장하더라고요. 인류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보험은 더 많이 들잖아요. 필요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온 것도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요. 자동차 관련 보험주들 이런 것들은 필수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버핏도 보니까 수십 년간 보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셔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보험주가 수혜예요. 큰 장이 오면은 보험주가 수혜라고. 왜 그럴까요? 보험회사는 보험료 받은 걸로 주식을 사잖아. 그것도 우량주를. 우량주가 올라가면 보험주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도 잘하지만 보유한 주식들이 또 수익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이 좋은 것 같아요. 꿈이 안 나와요. 신기술, 기술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 꿈이 나오는 주식을 좋아하는데 좀 섞어야 돼요. 너무 꿈이 나오는 주식에다만 성장주에다만 투자하면 언젠간 성장주는 버블을 세게 냈다가 조정도 세게 오거든요. 그리고 성장주 투자할 때는 레버리지 쓰면 안 돼요. 조정이 심하니까. 올라갈 때도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도 가파르게 내려오는 것이 성장주라는 거. 네, 맞아요.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로봇과 AI 관련 주들. 그러니까 중국에 보면 반도체,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서 폭발하고 있더라고요. 반도체도 중국이 세고 여러 가지 섹터가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투자가들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바닥을 탈출할 때 별로 2007년, 2008년에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지 않았듯이 바닥에서는 별로 안 좋고 많이 올라가면 좋아하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는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건설주는 꿈이 없잖아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건설 경기도 안 좋았고 건설주 주식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팔았죠. 꿈이 없는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원전 데이터 센터 증설이 건설주의 후재예요. 큰 회사들, 건설주에서 큰 회사들, 대형 건설주가 호재일 겁니다. 단기 실적은 좀 부진할지 모르지만 주가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그 가장 실적이 나쁠 때 주가가 바닥을 치는 거니까 시세 원리로 보면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정부의 SOC 투자 확대, 교통 인프라 등 정부 주도 대규모 발주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먹거리의 부상이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 AI 때문에 또 반도체 많이 줘야죠. 그죠? 발전 설비도 해야 되겠죠. 그죠? AI 데이터 센터, 발전 설비,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공장을 많이 지니까 아무래도 건설주가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건설주에 대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주 중에서 좀 대장주들, 네. 은행에서도 은행 대장, 보험에서 보험 대장, 그죠? 지주회사도 지주회사, 그다음에 로봇. 로봇은 뭐 아무래도 시가총액 가장 큰 게 지금 네임버 로보틱스인가요? 삼성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보험에서는 삼성생명이 좀 좋아 보입니다. 삼성생명. 조선주는 좋아 보여요. 지금도. 다른 섹터보다도 조선 섹터가 좋아 보여요. 조선주의 대장,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을 좀 섞어서 사시면 좋고 또 금액이 작은 분들은 ETF가 있어요. ETF, 조선 ETF를 잘 섞여졌으니까 그걸 사시면은
좋을 텐데 오늘 뜨겁잖아요. 어제 오늘 뜨겁게 올라왔단 말이야. 이런 날 사지 말고 지난 주말 금요일 같이 막 지수가 한꺼번에 팍 쏟아지는 날 그런 날 사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현금 갖고 많이 그 기다리고 사고 싶다면 조금 사보고 현금으로 가지고 좀 분할 매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눠 사세요. 네, 나눠 사시면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도 사고 막 그러시면 좋습니다. 이게 죽었던 회사예요. 이게 2,000원대까지 떨어져서 완전히 넉마가 됐던 주식인데 제가 이거 5,000원대 매수해가지고 여러 번 나눠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참았더니 5만 원까지 가가지고 그래도 네. 20배 먹고 나왔어. 10배 먹고 나왔구나. 처음에 산 사람, 나중에 산 사람들은 20배 먹고 빨리 산 사람들은 10배 먹었어요.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HMM을 한번 보고 갈까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해운 회사라 외국인들이 근데 꾸준히 좀 매수 실적도 개선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선에서는 지켜봐야 되겠죠. 외국인 지분은 6.4%밖에 안 되네. 근데 실적은 개선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적 개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매출이면 증가하고 있다면 매출이 뭐 증가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해운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좀 엄청나게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죠? 그런데 주가가 안 빠지고 있다는 거는 또 잘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큰 악재가 왔을 때 안 빠지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동차는 정말 큰 악재를 맞았지만 잘 버티고 있다. 우리 현대차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현대차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때가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관세를 맞아서 어려울 때는 우리가 국산차 좀 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대차, 기아차를 좀 사는 게 좋을 거고 저도 G80 샀거든요. 너무 좋아요. G80 타시면 후회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반대체 배터리는 역시 그 중국 배터리가 강하네요. 우리나라 배터리는 지난번에 23년에 너무나 많이 뽑아 먹어갖고 개인들이 너무 많이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이 배터리가 가긴 가는데 어서 중국에서 가고 있어요. 중국의 배터리가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터리 보면은 중국 배터리가 우리 현대차도 중국 배터리 쓰고 테슬라도 그 중국 배터리 쓰잖아요. 역시 그 중국 배터리 CATL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회사인가 봐요. 주가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그러면 중국 배터리를 좀 연구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강도 이제 뭐 많이 맞아버려가지고 철강이 지난번에 이제 포스코 같은 거 2차 전지 때 같이 좀 반등을 해가지고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포스코가 조정을 받으면 이제는 뭐 보유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는 급등이 없어요.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여러 번 걸리니까 오래 바닥을 다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너무나 지독하게 뽑아먹은 업종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무슨 얘기냐면 조선주도 2007년에 시세를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조선주 시세 내먹은 거 한번 보고 가면 좋겠네. 그죠? 차트 한번 보죠. 이게 시세는 결국 역사야. 개인들이 많이 사면 못 가요. 2007년에 이게 미포조선, 현대미포 이게 얼마나 올라갔나 보세요. 갈 때는 추세는 형성되면은 주도주는 많이 100%, 200% 올라간 데서 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세를 먹은 게 2차 전지잖아요. 근데 2차 전지가 보면은 조정 들어왔단 말이죠. 조정은 한 10년 정도는 하더라고요. 지속한 시세를 내먹으면. 그래서 이런 지속한 시세를 주도주로 했던 주식들은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이거하고, 한국조선해양도 이게 주도주였거든요. 그럼 이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지독하게 뽑아 먹었지만 이게 조정을 오래 하잖아요. 그게 시세를 많이 내먹으면 지금이 다시 이제 새로운 주도주 반열에 올랐었지만 그 10년 이상 조정을 하고 가는 거니까 지독한 시세를 내먹었으면 새로 바닥을 잡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다 버릴 때까지 큰 손이 다시 매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입에서 절대로 2차 전지 소리가 안 나올 때 가더라고. 절대로 조선주 얘기 안 하니까 조선주가 가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사람들 입에서 잊혀져야 된다.